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선사시대 중에 제일 선사시대의 뜻이 뭘까요? 역사시대전. 맞아요. 먼저 선자에 기록할 사자에 갖고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선사시대 첫 번째는 구석기인데요. 약 70만 년 전이라고 나왔죠? 이때는 무리 사회였어요. 무리 사회. 가족끼리 여러 가족이 뭉쳐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리고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동했죠. 이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죠.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주로 채집, 사냥, 어로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로가 뭘까? 물고기죠. 맞아. 물고기라는 걸 어로라고 해요. 그래서 어로, 물고기라는 거 기억해 두고 산과 동굴, 막집, 그 다음에 뗀석기, 잔석기란 게 있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먹도끼, 불을 사용한 흔적 이런 게 있다 그러고. 여기서 기억할 거 뭐냐면은 그 뗀석기 사진이죠. 사진을 기억해야 되죠. 사진. 주로 이제 모의고사로 치면은 한 1, 2번 문제쯤에 다음 중 구석기 시대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진 기억해 두시고. 자, 대표적인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인데요. 제가 가본 데는 한 곳이네요. 공주 석장리. 석장리. 석장리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행사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크진 않던데. 크진 않은데 이제 내용도 전시 물도 충실하고 괜찮습니다. 중석기는 이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인데 이때는 이제 부족 사회, 시족 단위, 조계혼. 조계혼이 뭔 줄 알아요? 부족끼리는 결혼 안 하고. 네, 같은 부족끼리는 결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3대 혁명 중에 하나가 이 신석기 혁명이죠. 농사.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게 처음으로 혁명된 게 신석기 시대고요. 이때까지는 아직 평등했어요. 왜냐면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먹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연장자가 조언을 하거나 정착지에 방향을 이끌고 그런 건 있었지만 보통은 다 평등 사회였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자연신, 조상신 이런 게 있는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템 다 들어봤죠? 이런 게 있었고, 이때 이제 움집이 있습니다. 움집.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인문이, 토기, 법문이, 빗살무늬, 토기인데 빗살무늬, 토기가 제일 유명하죠. 네, 빗살무늬, 토기 꼭 기억해두고, 덧띠, 색인무늬, 토기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간석기 있고, 가락바퀴, 뼈바늘이 있는데 가락바퀴가 동그란 썸띵인데 실 뽑을 때 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두시고. 네, 이게 우리나라 유적지인데 신석기 유적지. 암사성만 나거든요. 자, 이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사유재산이란 게 생겨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제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발전해서 내가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 쌓여요. 그럼 누군가는 또 먹기 부족한 게 있으면 나한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잉여 생산물의 차이로 계급이 생기고 사유재산이 생긴 거죠. 자,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군자국가라고 해서 고조선이 나오죠. 단군왕검이 세운. 이때 북의 중심, 그 분여자 정조중시라고 바로에 써있는데, 이게 팔조법 내용 중에 무슨 안에 어쩌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투기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추정한 것 같고. 선민사상, 단군 아버지가 하느님 아들인 환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늘 아들. 자, 거선문화, 고인돌, 선돌인데, 네, 고인돌 유명하죠.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지으느라 몇백 명이. 고대는 흔했죠. 그런 일이. 당장 이집트 피라미드만 만리장성 쌓는 거 봐도 많이 죽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국방, 대통, 교육화대, 본격적 농경 어쩌고 쫙 있는데, 딱히 이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청동기를, 그러니까 비파형 등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절대 농기구는 없었어요. 청동 자체가 귀했는데
청동이 현대 기준으로도 그렇게 단단한 금속이 아니라서 농사할 때는 돌이나 흙을 계속 하면은 이게 쉽게 닳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 수리하는 비용이 또 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직 농기도 많은 뭐 석기나 뼈를 이용해서 썼다 알아두시고, 자, 대표적인 유물 이제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청동 거울,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여기 있죠. 요거 4개는 좀 외워두세요. 요거 밑에서 나올 만한 거 반달돌칼, 이렇게 해서 청동기 유물 5개만 외워주세요. 반달돌칼은 반달 모양 돌칼에 구멍 2개 뚫린 건데 거기로 이제 지푸라기나 끈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손에 고정하고 추수할 때 별을 이렇게 벨 때 썼다고 해요. 자, 고조선은 청동기에 세워서 철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있는데 일단 청동기 시기 고조선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인데, 군장국가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냥 아직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그런 이제 부족 장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기자조선이 뭐냐면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뭐 저기 중국 역사책에 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기자라는 형님이 동쪽의 조선을 가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짓이라더니 별로 요즘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위만조선은 알죠 다들? 네. 위만조선. 자, 그다음 이제 왕이 세습하기 시작했고 관직 상대부 장군.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대부 장군이랑 관직이 나오면 고조선이고, 연과 대립도 가끔 나와요. 연이 뭐냐면 이때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작은 나라 중에 국경을 맞대고 있던 게 연나라라고 있었어요. 위만도 연나라에서 건너왔다고 추정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망하는데 이제 초안지 알죠? 초안지 항우랑 유방 나오는 거기도 이제 한나라가 세워지고 그 한나라 4대 왕제가 무제인가 보래요. 그래서 그 무제는 이제 여러 전국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여파로 이제 고조선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군이 설치되는데 낙랑, 진번, 임둔, 현두인데 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근데 여기서 낙랑이 그 호동 왕자가 낙랑 공주할 때 그 낙랑이고, 철기 보면 이제 연맹왕국 여러 부족끼리 이제 힘을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거고,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그 국경이 바로 중국이랑 맞닿아 있었으니까 저 때는. 그리고 이제 철기는 충분히 단단해요. 농사를 짓기에. 그래서 이때부터 철기는 농기구로 쓰고, 저기 화폐 뭐 쫘르락 있죠. 외울 건 없는데 그냥 영도전은 춘추전국 시대 쓰던 거고 발량전 오수전은 아마 한나라 때 쓰던 걸 거예요. 근데 뭐 내신 시험 아니면 나올 일 없어요. 교류의 흔적이라고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교류의 흔적으로 뭐 나오지 거의 안 나온다고 하고 상관없고. 나왔어? 자, 이제 비파형 동검이 있으면은 철기 때는 뭐가 있냐면 세형 동검이 있어요. 세형. 세형 문에는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냥 뾰족하게. 다이어트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자문이 청동거울, 유명한 바위 그림 울주 방구대. 그 한 번쯤 다들 봤을 텐데 교과서에서 그림. 그 막 무슨 막 막대 인간처럼 된 애들 막 고래 잡고. 네. 되게 유명한 유물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뭐 덧기, 토기, 널무덤, 동무덤. 널무덤은 그냥 널판으로 만든 무덤이고, 동무덤은 장독대 있죠. 크게 사람 사이즈로 2개 만들어서 이렇게 합쳐요 위아래로. 그렇게 크게 이제 관 대신으로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조선 사회상이 있구나. 당군 신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삼국유사거든요. 근데 우리 흔히 고조선이 왜 그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랑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삼국유사면은 아직 고려시대라 조선이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련 스님은 이 위만조선이랑 구분해서 고조선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견해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예,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뭐 다들 아시죠 이거 그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쌤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 단군 신화에서 뭐가 뭘 의미하는지. 네. 배웠어? 배우진 않았는데. 아니, 괜찮아. 그것도 있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8조법이라는 거에 나오는데, 이제 자율적 관습법. 정식적으로 이제 뭐 국가에서 제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보통 지켜지던 자율적인 그런 관습법인데, 세계종가 내려져 온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이제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 이익이 쓴 책 중에 나오거든요. 성우사서요? 성우사설이었나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 책 중에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책에도 현재 3개밖에 안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뭐. 근데 이런 게 있다. 사유재산이 있었고 농경사회였고 뭐 생명 노동력 중심. 자 그럼 이제 고대 중앙집권 국가가 다음에 나오는데 왕권 강화가 되면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가 됩니다. 동해나 옥저는 그게 안 돼서 이제 끝내 군장 국가로서 멸망했는데 이렇게 있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 거구려 누가 세웠는지 다들 알죠? 주몽. 네. 주몽 세웠고 백제는 오은조가 세웠고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는데 건국 신화는 알아두지만 그 뭐지 시험 낼 건 없는 분들이에요. 고구려는 보면은 태조왕 옥저를 정복한 태조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 그 부자 뭐 있었는데 왕이 계신 왕위의 부자 상속 원래 형제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인규가 왕이었으면 인규 죽으면 네가 왕이야. 근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죠. 고국천왕부터. 오, 좋다. 저 오부제라는 걸 처음으로 마련했고 진대법 실시는 가끔 나와요. 을파소. 네, 을파서는 재상 이름이었어요. 재상 이름. 진대법. 진대법. 3월에서 11월 달에는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주는. 그렇지. 이제 농사라는 게 1년에 한 번 추수하니까 추수하고 나면은 먹을 게 떨어지는 시점이 오지. 그때 빌려주고 추수하면 갚으라 이 얘기야. 그게 진대법이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왕 동천왕 위초고 분열 이용인데 위초고 하면 생각난 거 삼국지. 예, 삼국지 시대 때 이분이 왕이었어요. 고구려. 오와 교류 위견제문 삼표 공격 전사문. 근데 이때가 유비가 있는 거 처음 거. 여기 초기라. 자 그럼 이제 백제에서도 뭐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고이왕 고대 국가 성립 한강 이남을 통합했다 그러고 율령 반포. 삼국시대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율령 반포한 왕이랑 불교를 수용한 왕 정도는 외워두셔야 이제 기본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고구려로 가서 미천왕 이제 한 9년을 다 다시 되찾죠. 이때 망랑군, 대방군 뭐 이렇게. 그래서 고조선 영토를 회복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림왕. 소수림왕 하면 이제 불교.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이 불교 수용 때문에.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이렇게 3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백제 전성기 나왔네요. 근초고왕. 만통하고 해외 진출도 했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망왕이라는 왕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가 원통하다 할 때 원자인데 이게 싸우다 전사해갖고 그처럼 이름이 붙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침류왕 불교 수용한 침류왕 알아두시고. 자 내무왕 신라면은 성씨 3개 있다 그러죠. 박씨, 석씨, 김씨요. 자 근데 이제 김씨는 이때부터 이제 왕을 시작해서 깨는 물려줍니다. 내무왕. 내신에서부터 나올 만한 게 삼국시대는 이제 신라 왕 칭호 변하는 거. 거서관. 거서관, 차차웅, 마립간 뭐 해서 왕까지 가는 거 그거 외워두시고. 그거 뭐지? 여기는 뭐 딱히 뭐 볼 건 없네요.
자 이제 고구려 전성 광개토대왕 유명하죠.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신라면 시침이 외국격태. 무슨 유물이냐면 이게 호분명. 호우명 그룹. 저게 뇌물 마리과랑 관련된 거 아니야?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뇌물관. 광개토대왕 업적으로 교과서에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신라의 대정관에서. 그러니까 고구려. 광기토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왕마다 다 뜻이 있어요? 이름은? 있죠. 근데 그 광개토대왕 까먹었네. 열어. 빛, 뭐 어쩌고. 장수왕은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 맞아요. 광개토대왕이 뭐였는지 좀 까먹었네요. 자, 장수왕 또 고구려 전성기 한강을 차지하고 남하 정책, 그 다음에 중원 고구접이 위례왕 위례성 공격해서 개로왕 전사시키고, 그 다음에 문자명왕. 문자명왕 거의 안 나와요. 본 적이 없어요. 어떤데? 최대를 못해요? 자, 문주왕 웅진으로 천도했고, 웅진 지금의 공주죠. 공주 가보면은 이제 공산성. 왜 열로 옮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은 탁 트여 있는데 공주가 좁아요. 좁고 산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방어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옮겼던 거예요. 자, 동성왕 나제동맹 알죠? 나제동맹 신라 백제 그걸 결혼 동맹으로 하고, 자, 눌지왕 신라는 눌지왕 이때부터 부자 상속을 했다 그러고, 자, 불교 수용은 이때 했어요. 이때 법통왕. 수용과 신라는 유일하게 수용과 공인이 이렇게 특기할 만하게 나눠져 나오는데, 왜냐면 귀족 반발이 너무 심해서 수용만 했지 아직 이거를 공인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제동맹 이때도 있었고, 소지왕 이렇게 연결되죠. 이때 이제 동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령왕. 무령왕은 뭐 22당으로 워낙 유명하고, 성왕 백제 성왕 알죠? 사위천도. 사위천도 했는데 결국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이때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신라는. 그리고 신라라는 국호도 이때 확정 지은 거예요. 원래 뭐 서라벌부터 해갖고 온갖 게 있었는데 신라라는 명칭을 확정한 게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왕은 왜 왕일 때 500년에서 514년밖에 재위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기간 지능왕 때 되게 어린 나이에 즉위하지 않나? 뭐 그렇게, 근데 왕들 재위기간 따져보면은 평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풍왕 오래 하셨네. 보면 거풍왕 독자적 연호, 불교식 왕명. 100년이었는데? 찰교 조직 정비도 했다 그러고, 불교 공인. 이때부터 이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이제 믿습니다. 불교 공인. 그 다음에 요거 알아두세요. 금강가야랑 대가야. 금강가야를 이때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진흥왕. 이때가 신라 전성기죠. 전성. 자, 진흥왕 순수비 기억해두시고, 북한. 청년비 화랑도, 그 다음에 황룡사, 대가야 복속해갖고 이제 한강 여역도 독점하고. 자, 생각해보면 이제 전성기 제일 빨리 올 때가 제일 먼저 망했죠. 백제가 제일 먼저 망했고, 그 다음 고구려, 그 다음 쉐라. 그 다음 신라. 자, 이제 보면은 수나라랑 살수대처 물지문도 기억하시고, 살수는 이제 살수가 오늘날 어디냐 말이 많은데 보통 청천강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저는 안시성 전투 뭐 있고, 연개소문, 천리정성, 고구려 멸망하죠. 668년에 결국 나당영왕군 때문에. 제 부흥운동이 의외로 가끔 자주 나오는 편인데, 안승? 안승 건모점, 보덕국. 이렇게 처음 들어보네. 그거 근데 고구려랑 전혀 관련 없는 데 세워지지 않아요? 익산이면 저기 전라도 쪽인 거. 뭐야? 그 부흥운동 이제 사람 이름이랑 지역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왕, 서동요 알죠? 서동요? 그 무왕이고, 의자왕 때 망하죠. 사택지 적비
사기적비 가끔 이게 뭘로 나오냐면은 도교적 영향 얘기할 때 사기적비가 나와요. 네, 중학교 저희 고등학교 때 룸메이트 집 바로 옆에 이거 있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백제 부운동, 뭐 각치상지, 박신, 도치 뭐 실패했고 신라 이제 계속 딱 오죠. 임신서기석은 그 이제 유교 영향할 때 나오는 두 화랑이 우리는 언제까지 뭐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맹인한 걸 돌에 새겨놨어요. 저 국어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거고 이제 선덕령 볼 거 없고 무열왕은 유명하죠. 무열왕 문왕은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한국 통일 때문에. 갈문왕이 뭐예요? 어디요? 갈문왕. 여기 우열왕 맨 밑에 그거 봤는데. 갈문왕 배. 뭔지 모르겠다. 그거 어디서 찾아보지? 뭐였더라? 제가 다음에 다 찾아보는 걸로 하고 이거 내소성 기불포 전투는 알아야되고 나당전자. 원효대사 이때 사람이었고 네. 의성 그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해서 원래 둘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원효대사 돌아가고 한 명은 중국 유학 가는데 그 사람이 의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삼국시대 끝났고 다시 이제 기타로 가야면 가야죠. 가야 제 가야 6개 가야가 이제 연합한 그런 형태였는데 처음엔 이제 금관인가? 금관가야가 맹주였어요. 맹주 동맹의 주인해갖고 맹주라고 하는데 근데 금관가야가 버풍강 때 탈탈 털리고 이 약해지면서 이제 대가야가 그걸 봤는데 결국에 진흥왕 때 완전히 멸망하고 흡수당합니다. 자 이제 가야하면 생각나는 거 철. 철은 생각나죠? 철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토기 이거는 한국사보다는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더 많이 나와. 삼국시대 때 전해가는 부분에서 그럼 이렇다고 하고 삼국시대는 이제 한강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한강을 통해서 중국이랑 교류를 해서 최신 문화를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강 교육이 중요했고요. 뭐 요거 그냥 보시면 되고 무령왕릉은 뭐 벽돌신 무덤인데 이게 남조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벽화는 없어요. 벽화는. 네? 벽화가 없어. 벽에 그림을 없어. 자 그럼 이제 남북 시대를 봅시다. 대조영 없고 별로 중요한 거 없고 우와. 이제 뭐 발해를 한 나라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분이시지만 시험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을 세웠다. 그거 말고는 나라 건덕지가 없고 우왕은 여기 딱 3명 선왕 딱 3명만 알면 돼요. 딱 3명 무왕, 문왕, 선왕. 무성. 자, 무 하면은 그 무술할 때 그 무자예요. 굉장히 이제 군사 쪽을 중요해서 나오는데 중요할 만한 게 요거 장문유라는 장군을 시켜서 중국한테 선제 공격을 해요. 빡세. 빡세. 네. 산둥이면 저기 반도. 저기까지. 어디요? 산둥반도? 저기. 여길 걸 산둥반도면? 아닌가 여기다. 찐따오 있는데. 맞아. 왜냐면 이때 만주 이렇게 땅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냥 집을 먹은지. 선제 공격했다 이제 점령했다고 했는데. 자, 문화 봅시다. 문화는 이제 문신할 때 그 문자예요. 그럼 화덕 같은 거 중시하겠지. 그러면은 발에는 땅이 하도 넓으니까 수도도 5개가 있고 막 그랬는데.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삼성육부 기억해두세요. 삼성육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문화 수용해갖고 나온 게 주작대로가 나와요. 주작대로. 세. 이게 뭐냐면은 왕궁이 잠깐만. 안 넘어가죠. 이게 왕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아예 큰 길이 널찍하게 다니는데 이게 당나라 때 장안성이 이런 식으로 지어졌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변 나라에서 많이 모방을 해. 그래서 발해도 모방해서 상경성의 주작대로는 뭐 있었다. 그 본방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보면 신분왕. 이제 이때부터 신라는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통일 이후에. 그래서 구주 오소경 알아야 되고 구서당 10정 알아야 되고 구서당 10정은 군사제도였고요. 그냥 다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김은도래는 나 만파십적 들어갔지만 만파십적 알아? 소금인가 대금이었나? 필이 이름이거든. 적자가 필이었잖아. 아, 알아요. 그리고 이거 중요해. 이거. 이거나 말거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노급이 뭐냐면 땅을 주면 이제 거기서 세금 걷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월급을 줬다 대강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그렇고 성덕왕 정전 지급이 나올 만한데 정전이 뭐냐면 이제 니네 농사지을 땅을 국가에서 나눠준 건데 뭐 나눠는 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은 없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경덕왕 때는 다시 이제 왕권이 좀 약해졌고 노급이 다시 부활하고 해공왕. 이때 불국사 석굴암이 지어지고 해공왕 때 이제 성덕대왕 신종훈이 에밀레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에밀레종. 저는 선덕왕, 원성왕, 독소삼품과 이게 관리 선반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잘 지켜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워낙 신라는 뿌리 깊은 그 골품지사여갖고 바뀔 여지가 많이 없었던 나라기도 하고. 자,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개판! 저 왕위쟁 패전이 막 벌어지죠. 김중원, 김원창에 나오고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책상지. 흥덕왕 때 뭐 장보고 청해진 설치했는데 4. 그리고 잠시 없고 진성령. 진성령은 아주 유명한 이제 암군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사치하고 뭐 남자 밝히고 여왕이니까 남자 밝히고 뭐 최치원이라는 분 들어봤지. 네. 이때 분이었어. 이때로.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 성립. 남할 여초로 돼 있는데 뭐냐면은 신라말 두목치대 아말이 됐고 여초 고려초 해갖고 남할 여초 뭐 부른대요. 자, 근데 이제 남북 시대에서 이제 발해 문화 나오는 게 요거 무덤 얘기가 꼭 나오는데 무슨 정예공주인가? 정예공주, 정효공주. 그래서 요거 모주림 천장모주라고 알아두시고. 이걸 그림 그려서 설명하기는 제 그림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자, 이제 고려시대 왔습니다. 고려시대. 뭐가 많네. 와. 자, 고려 뭐 하면 되죠? 봅시다. 태조왕건 볼 거 요거 너무 많지 않아요? 자, 이 만부교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거란이 니네 나라 세웠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사신 보내고 낙타 40마리를 보냈는데 사신 목은 쳐버리고 낙타를 저 만부교 밑에 묶어놔갖고 굶겨 죽여요. 근데 낙타는 밥 안 먹고 엉망으로 오래 산다고. 오래까지. 어쨌든 죽긴 죽겠죠? 그 굶어 죽여요. 40마리, 30마리인가? 근데 다 죽여서 이제 거란 니네랑은 친하게 안 지내겠다. 왜냐면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해룡 정종은 딱히 볼 게 없고 광족도 이제 중요한 광종이죠. 왕권과 말고 두 개나 기억해두세요. 노비왕권법, 과거제도. 과거제도 옛날에는 중국이 먼저 했지만. 중국 수나라에서 최초였다고 그러죠. 과거제는 그 고구려랑 싸운 수나라. 쌍기. 자, 이제 광종한테 이 과거를 하자고 건의한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건너온 쌍기라는 사람이에요. 쌍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선지로 같이 나와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했다. 전식과 이거 이제 한국사 내신의 블랙홀 전식과 이게 싫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관리들 일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걸 두 개로 줬거든. 전지랑 시지인데 전지는 이제 쌀을 거둘 권리였고 거둘 수 있는 땅이었고 시지는 땔감을 거둘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게 여러 번 개정돼요.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최초 시정전시과였다. 이거는 제가 다 까먹기도 했고 어차피 교과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외우시고. 자 이제 성종. 다음 중요한 건 성종이죠. 성종. 신무 28조. 죄송해요. 자 유유정치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뭐 발해 삼성육부도 있었고 일본 보면은 이관 팔성인가 그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영향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성육부였죠. 이성육부 뭐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이제 고등학교 때 한국사 배우시면은 이제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그 편제도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성육부나 뭐 그런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무슨 기관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뭐 이렇게 쭉 있었다. 그 다음에 목종 때 이제 한번 개정하죠. 전시과를. 현종. 자 초주대장경 정도 기억해 두세요. 초주대장경. 세계 이제 8만 대장경 이전에 대장경. 왜 초조냐면은 이제 시초할 때 초자에다가 만들 조자해갖고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 해서 초조대장경. 이거는 몽골인가 치위 때 불타 없어졌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요 시기에는 이제 요나라는 게 있었어요. 요나라는 거란이 세운 나라고 이제 금나라 거란이 여진이죠. 여진. 거란이 아니라 여진. 왜 거란으로 써있어? 실수하셨나봐요. 어쨌든 여진이 세운 금나라. 자 문종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사학12도. 사학12도가 뭐냐면은 학원이에요. 학원. 안 돼. 이제 해동공자라고 불리는 최충이라는 분이 학원을 세운 게 사학12도였고. 자 그다음에 숙종 때 이제 유명한 별무관 나오죠. 윤관의 별무관. 왜냐면은 여진족은 다 기마민족이라 말을 타고 싸우는데 기병인데 고려군은 다 보병이었어요. 걸어서 싸우는. 그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별무관에는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었고 스님들 군대도 있었어요. 승군.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윤관이 결국에 여진족을 쫓아내고 동북구성을 세우는데 여진족이 이제 이 땅 없으면 우리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결국 돌려줘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금나라를 세워줘요. 여진이. 왜 줬지? 그거 안 줬으면 안 털렸을 텐데. 자 그다음에 칠제는 뭐냐면 이 사교육 열풍이 부니까 공교육을 이 사학12도가 사교육이었어요. 사사로울 사자에 배울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칠제는 이제 공교육 같은 거였고 양현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양현고는 장학금 같은 거였어. 장학금. 기억해두고. 자 이제 이자겸연한 유명하죠. 뭐 문벌귀족의 몰락 이라고 하는데 이자겸연한이라는 게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서경이 뭐냐면은 평양 고려시대 때 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스님인 묘청이 천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반란까지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경천도운동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그냥 다 외우세요. 그냥 신치호가 굉장히 고평가했고 또 이제 사대주의에 반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이 이어집니다. 자 이제 무신정변이 시작되는데 이 고려시대 때는 문관과 무관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과거 시험에도 문과가 없었고 아까 이 서경천도운동 얘기할 때 진압한 사령관이 김부식이라고 그랬죠. 김부식은 원래 문관이에요. 문관. 그 장군 같은 것, 그 귀주대첩의 강남천 장군도 문관이셨고 그래서 무관보다 굉장히 문관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 대우하고 그게 이제 불만이 쌓여서 터진 게 요 무신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자, 보면은 이때 이제 정중부는 알죠, 정중부. 그 다음에 기억해 놓을 만한 거는 조이총의 난이랑 망이망소의 난. 만적의 오늘 만족의 난은 좀 나중이에요. 그래서 향부곡소 들어봤어, 향부곡소. 거기 옛날 이제 그 지방 행정 단위 중에 하나인데 좀 여기는 좀 차별도 받았어요, 여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 사람이 뭐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줬는데 망이망소에 난 이후에는 불만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 명합소를 현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다음 권력을 잡은 게 경대승. 휙 바뀌는 게 뭐냐면 원래 한 번 갈아엎기가 힘들지 갈아엎고 나서는 다시 갈아엎기는 또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관들이 한 번 하니까 야 저놈 나는데 난 못할 건 뭐냐 그러고 계속 이제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경대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도방 기억해두고, 그 다음은 이의민.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의민. 자, 김삼이 효심에 난 기억해두시고, 이제 최시정권이라고 불리는 최충원 시작하는데 봉사 10조라는 사회 개혁책을 제시해요. 근데 뭐 눈 가리고 왕이었지. 그다음 이제 만정에는 이렇게 나오네. 이거 그냥 최시정권 얘기는 대강 다 기억해놔요. 교정도반 이 뭘 했는지 만족해. 그다음에 이제 최후 정방 서방 기억해두시고 삼별추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고, 강화총도 했고 팔만대장경 만드는 걸 시작했대요. 그 다음 고종 뭐 이규보 알죠? 이규보는 아마 국어 시간에 더 많이 보게 될 건데 동명왕편이라는 그런 문학 작품이나 그런 걸 쓰셨습니다. 경선설. 저희 연표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요거 고려시대를 파악할 때는 또 중요한 게 지배 세력도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호족, 그 다음에 문벌귀족, 무신,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세족 이렇게 나오죠. 이 키워드도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검문세족은 이제 몽골 침입 이후 이제 친원세력인데, 이때 이제 충자 들어가는 왕은 다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이고, 그 다음에 왕이죠, 왕이 돼버렸죠. 원래 종 이런 거였는데 그건 이제 호칭을 낮췄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딱 조나 종으로 안 끝나는 게 두 명 있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충렬왕 보면은 자 총감도 회복했고, 삼국유사가 이때 쓰여졌고, 제왕이라는 책도 이때 했네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봤으면 됐고, 충선왕, 만건당 기억해두세요. 만건당 뭐냐면 이제 고려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만건당인데,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그 일반 만자에 책권자, 그 다음에 건물 당자 해갖고 만건 건물이고 도서관이죠. 자, 그 다음 고려 말기 봅시다. 공민왕 워낙 유명하죠? 네. 다 외워두시고. 왕. 그 다음에 다음 왕들은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냥 양왕. 딱히 볼 게 없는, 이제 망하는 동안 3명의 왕이 있고. 자, 이제 좀 자세히 봅시다. 이거를. 이게 전체적인 거였고, 유물, 고려시대 유물도 좀 기억은 해주세요. 초조대장경, 여기서는 초조대장경, 그 다음에 팔각구층, 고려청장, 팔만대장경, 경천사 10층 석탑. 저거 중앙박물관이 있지 않나요? 있는 게 경천산지 원각산지 헷갈린다.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 원나라 때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다각 다층탑이 유행해요. 원래 이제 삼국시대 탑 봐도 그렇게 높진 않죠. 막 많아야 5층 탑이었고, 대표적으로 석가탑은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런 식인데, 이때는 이제 막
10층 석탑, 국악 10층 뭐 이런 식으로 다각 다층 탑. 멋있겠다. 네, 멋있는 건 확실히 이게 훨씬 멋있죠. 이런 게 유물이 있었고, 자, 유교. 이건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파, 불교 종파. 조개. 이게 또 중요하죠. 의천의 천태종과 진울의 조계종. 요거는 꼭 필수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뭐 팔만대장경 유명하고. 자, 그 다음 보면은 지배세력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신라 말기에는 중앙의 힘이 약해지니까 지방의 이제 실력자들이 막 힘을 기르죠. 그게 호족이었고, 그 왕건도 호족이었고, 그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과거제가 도입되고, 그 과거로 이제 진출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문벌 귀족 자녀들은 이제 음서제라는 걸 통해서 과거를 없이도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공운전이라고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있었거든. 원래 상속 가능한 땅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들의 세력 권력을 유지했고, 무신은 뭐 그냥 칼 쓰던 장군들. 견문세족은 이제 친원파, 친일파처럼 이제 원나라에 붙은, 대표적으로 기왕후 오빠인 기철이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걸 배운 신진 사대부들이랑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이제 신흥 무인 세력들, 외부 격퇴나 홍건적 소탕에 큰 공을 해요. 왜냐면 이제 원나라 말기에 이제 홍건적이라는 애들이 막 나오는데 걔네가 고려까지만 오고. 생각해보면 고려시대 끝났고. 조선 봅시다. 조선 확실히 많다. 역시 갈수록 기록이 많아져서. 조선 뭐 태조 이성계 알죠 다들? 네. 정도전 기억해두시고, 정도전. 천상열차 분야시도 기억해두시고, 유물 나오니까. 정종은 뭐 잠깐 왕 했었죠. 2년 했네요. 2년.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유명한 태종 나오죠. 태종. 이방원, 왕자의 육조 직계제 기억해두시고, 호패, 사병혁파.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정도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유명한 세종대왕, 집현전, 의정부서사제. 자, 육조 직계제랑 의정부서사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걸 설명을 하면은 육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있어. 왕이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야겠네. 자, 왕이 이렇게 있고, 의정부가 이렇게 있고, 육조가 이렇게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여기 의정부에 보고를 해요. 육조가. 그럼 여기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의정부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왕한테 얘기하는 건데, 육조 직계제는 이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육조가 직접 왕한테.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는 얘기는 그 왕의 왕권이 강했다는 얘기고, 이걸 시행한 왕이 딱 두 명인데, 태종이랑 세조였고, 자, 의정부 서사제. 사군육진 이때 설치해서 현대 국경을 완성했고, 김종서 장군. 그 다음에 대마도정부 이종무. 자, 세금 매기는 기준이라고 나온 게 연분 9등급, 전분 6등급. 뭔 얘기냐면 이거는 땅을 뭐 비옥한 정도랑 그의 생산량을 따져갖고 세금을 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공평하긴 한데 좀 지나치게 복잡해진 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중요한 게 많아갖고 그냥 쫙 한번 보세요. 한글 청제도 있고. 자, 세조. 육조 직계제 나오고, 경연 폐지한 거 나오고. 경연을 폐지했네. 공부하기 싫었나? 그래. 한국사 10층 석탑.
금오신이나 김시습. 김시습 누군지 알아? 생육신. 생육신 중 한 명. 간종 폐위됐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죽은 사육신이 있고, 근데 저걸 보고 이제 관직을 다 때려치고 내려간 생육신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김시습. 저거 무슨 소설, 최초의 무슨 소설이라 하지 않았나? 최초의 우리나라 말 소설, 한글 소설인가? 어쨌든 무슨 타이틀이 있는데 그냥 김시습이 썼다 그거만 아죠. 국어 시간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성종. 경국대전. 법전. 홍문관. 사림의 김종직 이름 잘 기억해 두시고. 조의제문. 조의제문.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뭐냐면은 이게 관리들 땅을 나눠줬다고 했잖아. 부족해졌니? 관리는 많아지는 땅이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에 다 부하고 관청에서 걷어갖고 직접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걸 관수, 관급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연산군부터 이제 사화 퍼레이드가 시작되죠. 아니, 무서워. 사화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게 4개예요, 4개. 갑자. 무호, 갑자, 기묘, 을사인가? 네. 이렇게 있을 텐데 요거 4개만 순서랑 발생 원인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중종 조광조 유명하죠? 자, 이때 비변사라는 게 처음 설치돼요. 임시기구.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주세봉이 세우는데 나중에 헌액되면서 소수사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어쨌든 최초의 사원도 이때 세워졌고, 영종. 재승망약체제는 이제 조선 국방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자세히 다뤄지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만 가시면 되고. 임꺽정의 난 소설로 유명하죠. 임꺽정. 그 임꺽정이고, 네, 이때 이제 백운동 서원이 소수 서원이 된 게 명종 때고, 선조 때 봅시다. 선조 임진왜란 정유재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붕당. 정열이 모반 사건, 뭐 이몽왕의 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볼 거는 광해군 하면은 이제 중리배교 알죠? 중리배교. 이때는 이제 중국이 명나라랑 후금이랑 싸움이었는데,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니네도 도와달라 그래서, 근데 광해군은 별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 애꿎은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서, 근데 이제 유학자인 이 신하들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강림을 시켜서 보냈는데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해갖고 인명 손실을 크게 없게 이런 게 중립외교였다고 하고, 기억해둘 거는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고, 이때 이제 동의보감이 나옵니다. 홍길동전이랑. 자, 대동법은 이때 시작은 했는데 전국에 시행된 거는 나중에 숙종 때나 가서 200년 걸려요. 200년. 지주들의 반발이 심한데, 특히 호남평화 그런 데는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쪽 지주들 반발이 심해서 그쪽이 제일 나중에. 그리고 인조 반정으로 이제 인조가 왕이 되죠. 광해군을 쫓아내고, 이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일어나고, 이괄의 난이란 것도 있었고, 이 정도 알면 되고, 효종하면은 북벌. 그 다음에 베델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표류해서 오는데 박연이라고 이름 바꾸고 삽니다 여기서. 현종 때 이제 예송 논쟁. 이것도. 숙종 탕평책 시작. 한국이 뭐냐면은 붕당하잖아요. 그럼 붕당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이 관직인데, 한국은 아예 얘네한테만 몰아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줬다가 찍어 누르는 애지만.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는 간도 얘기고요. 간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 안용복 얘기 들어봤죠? 그거고, 윤유라는 사람의 책이 이제 사문난족이라고 불태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왕들은 이쯤에 나오죠. 영조, 정조.
준역법, 속대전 기억해 두시고, 서원정리, 그 다음에 이주전랑 권한 축소, 청계천 정비도 나올 수도 있고, 기억해 둘만한 또 택리지 뭐 성호사설이 있겠네. 자,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정주는 대전통편, 규장각, 장용영, 화성, 시내통공, 시내박해, 그 다음에 정약용 정도 기억해 두세요. 아, 무예 도부통지도 그러면 되고, 자, 이제 말기로 갑시다. 구한말 순조무. 자, 정조 4호에는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그게 이제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 그래서 뭐 현대는 굉장히 명문가로 떠받들어지는데 사실 나라 망친 주범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때 고종인데, 고종은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쇄국정책 기억해 두시고,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병인양요, 오페르트 노블 사건, 신미양요 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할 만한 게 당백전, 원납전. 얼마나 패스한 거지? 3.1운동 고종 때였고, 아니, 이제 고종 때 아닌데? 고종 장례식. 아니 3.1운동이야.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3.1운동 무시하시고, 이재마 들어봤죠? 그 네.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 소양인이고, 한의학 그런 거. 순종 60만 세운동, 이 정도 보면 이제 조선 전체적인 왕은 한 번씩 싹 본 거고. 자, 집권 세력 봅시다. 붕당 정치. 자, 이때까지는 이제 붕당이란 게 아직 없었어요. 훈구파, 살인파 이렇게 나눠졌지. 근데 사화에서 이제 훈구파는 공신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신은 무슨 사건에서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 조선이 안정된 이후에는 그 공신이 생길 만한 그게 계속 없었기 때문에 결국 훈구파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고, 살인만 남는데, 이 살인에서 서로 갈라져요. 동인 서인으로 갈라졌다가 또 그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그 서인 나중에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고, 노론은 또 벽파랑 시파로 나눠지고, 벽파 시파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아마 고생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열심히 하시고. 소격서는 제사 지내는 거였는데 조광조가 건의해갖고 폐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양명학 같은 거는 뭐 동아시아사에서 더 중요하게 나오고, 강화학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만 알아두세요. 서합천 주변은 유명하고. 자, 그럼 다음 이제 일제강점기겠죠? 아니요, 제가 제일 개화에서 합방까지. 굉장히 힘든, 한국사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데. 네, 외울 게 굉장히 많고, 또 조약이라는 게 또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화에서 합방까지 이제 개화운동이 구한 말에 시작되는데, 동도서기 사상 기억해두세요. 네. 그러니까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합친다 얘기예요. 사상 같은 건 동양 걸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죠. 자, 근데 이제 뭐 철학이나 이런 걸 하면 배우겠지만, 기술과 사상이 결합된 건지 별개인지는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보통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만 받아들이는 건 좀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화를 해야 되니까 뭘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소신사를 파견하고 청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그 결과 이제 방문국과 기기창이라는 걸 설립하고, 통리기무하는 별기군, 요거 두 개는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모의고사 내신 공통으로 이제 이때쯤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문제가
개화하는데 이 통리기무화문 같은 기구 같은 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어느 시기에 뭘 했는지 그걸 정확히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자, 이제 독립협회 아간파천 이후 성립했고 애국 개몽운동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해 둘 거는 만민공동회 기억해 두시고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다는 거였는데, 근데 자주국권, 그 다음에 자유민권, 의회 민주주의 추구했죠. 입헌군주제가 그거니까. 자, 근데 결국 얘네가 이제 공화정을 지향한다고 모함해서 왕이 해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 계몽운동, 실력 양성운동이 나오는데, 교육, 학교 설립, 언론 등등이 있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보 기억해 두시고, 자, 단체 이렇게 있는데, 보안회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보안회. 뭐 일제 황무지 개방권 요구를 거부했다 이렇게. 그다음 또 나오는 게 이제 위정촉사 운동. 정학인 성리학을 수호하고 이단을 배척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 침략 반 외세긴 했는데 결국 이 기득권층의 체제 유지가 목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전봉주, 교조신원운동, 보부민란, 전주점령, 집강소유고, 패전개혁안, 우금치 전투. 이 정도는 동학농민운동으로 상당히 빈출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고. 자, 이렇게 해갖고 결국 항일의병운동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게 모여서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이제 반발이 심했고, 단발령이 처벌이 되고 고족의 권고로 해산합니다. 해상이 아니라 해산이에요. 이때 이제 의병장들은 유생과 농민, 동학 잔여 세력이었다고 하고, 을사의병, 을사조약 때문에 상소운동, 자결, 언론 활동, 그 다음에 자결은 이제 민영환이 자살을 했고, 대표적으로 언론 활동 대표적인 거는 장지연의 시가 완성되고, 저 이때 이제 평민 의병장으로 신돌석이 나오네요. 신돌석. 그 다음에 정미의병, 고종태의 군대 해산 때문에 서울 진공작전 하는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위축돼서 간도나 만주로 갑니다. 이렇고, 자, 이제 조약들 봐야 되는데, 강화도 조약 알죠? 운요 사건이랑. 네. 그 다음에 요 이모곤란, 재물포 조약 기억해 두시고, 자, 청해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 기억해 두시고, 갑신정변, 한성조약, 텐진조약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주도였다. 홍범 14조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도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제국 하는데 이제 대한제국 국호였고, 연호 광무개혁을 실시하는데, 그래서 구본신참,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복고주의죠. 자, 지금도 복고하면 뭔가 옛날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 조선 절대왕정제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제왕권 강화, 독립협회 탄압, 그다음에 양전산업 기억해두세요. 지게, 네. 지게, 땅 문서, 위정촉사운동 전개용 쭉 한번 보시고, 국방피탈 잘 기억해두세요. 내용 다. 네. 뭐 여기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죠. 국채무상운동. 대구에서. 이거랑 관련된 게 여기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다시 1860년대로 와서 병인양효,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효, 척합이 동학 창시됐고, 경복궁 중건, 당백전, 원납전 기억해 두시고요. 70년대 이제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 쭉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극도로 혼란스러운 거, 이모곤란,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거문도 사건. 이제 여기 중립론이 나와요.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길준 기억해 두시고 부들러라는 외국 사람. 이 정도 하면 되고 갑오개혁 시기에 이제 동학봉기 1894년 그 다음에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래서 교육입국 조소라는 게 이때 있었고 을미사변도 있었고 아간파천 그 다음에 허니육조 황공원구단 이런 게 있었고 반식민지가 되는데 이제 고문정치, 통감정치, 차관정치, 총독정치까지 화폐정리사업 메가타 가스라테프트 미략 천도교 개칭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요. 을사조약 이후에 헤이그 특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고 그럽니다. 신민회 이런 게 있었고 국채보상운동 기억해 두시고 서울 진공작전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제 독립투쟁한 걸 볼 건데 이제 여기서 크게 볼 건 뭐냐면은 이 시기별 일제 통치 정책들 보시면 됩니다. 10년대 무단 통치는 이제 장군 출신이 총독이었고 헌병이 경찰 이런 게 있었고 언론 집회 같은 걸 탄압했어요. 근데 이제 문화 통치 때는 문관 총독 임명 가능인데 임명은 안 했고 보통 경찰제이긴 한데 인원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발행 허가는 하는데 검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면서 이제 민족운동도 억압하고 뭐 이때 하고 이제 절박한 시기죠. 이때 태평양 전쟁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망하게 되고 자 경제는 어땠냐면 회사령 때문에 한국인은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인데 절차도 어렵게 해놓고 복잡하게 해놨고 신고를 못해서 땅 주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산미증식 계획 뭐냐면 쌀을 많이 해갖고 이제 일본에 공장을 더 짓고 식량 같은 건 다 조선에서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자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이제 남쪽에는 면을 기르고 북쪽에는 양을 길러갖고 이제 공업 원료를 충당하겠다 요구했고 요거는 뭐 다 알죠? 전쟁 징발 보시고 자 항일 결사 조직 신민회 기억해두세요. 네. 비밀 결사였고 민족교육을 학교 설립 태극 서관 대고인 사건까지 저는 독립위군부라는 게 있는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고종의 밀명으로 조직했고 얘 역시 복고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국외에는 이제 싸울 준비를 했죠. 신흥무관학교가 여기 나오나? 여기 있네. 어쨌든 뭐 간도, 밀산부, 연해조 쫙 있고 그 다음 뭐 중국에서 있었고 미국 쪽에는 이승만과 안창호 그 다음에 3.1운동 유명하죠? 네. 기억해 두시고 참 무장항일 투쟁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무장항일은 외우시고 울산 장려운동이랑 소작쟁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두시고 네. 3.1운동 60만세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신관에 민족적 단결 촉구 기회주의자 배격 분화로드 운동 있고 야학 그 다음에 뭐 방정환 어린이날 이런 게 있었고 무장독립전쟁은 외우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상하이 임시정부 3.1운동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워지고 여기 연통제와 교통부 그 다음에 상하이의 무관학교 설립, 한국광복본도 창설하고 외교활동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민족문화수운동, 광복본 활동 대독 대일 선전포고 국내 진입작전 하는데 일본이 항복해버려서 흐지부지 됐고 제1제가 이제 역사 왜곡을 잔뜩 하죠. 임나인본부설 단군조선 부정 등. 자, 그다음 국학의 연구, 이제 국어 연구 한번 이것도 외우시고요. 보고 뭐 사학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냥 박은식 정도 외워두시면 될 거예요. 민족혼 강조했다. 신체로요. 자, 10년대 무단통치 교육 어땠냐면 쭉 보세요. 이것도 너도 국민학교입니다. 난 초등학교야. 나도 초등학교에 광주초등학교에. 자, 요것도 그냥 한번 쫙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현대사. 자, 이제 45년 광복 이후에 뭐 신탁통치도 하고 이제 50년대로 와서 6.25 전쟁이 시작되는데 네. 전쟁 전에 이제 발췌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공포로 석방이 있었고 휴전협정을 하고 4.4.5 입개헌 반올림으로 유명하죠. 저거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사건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리죠. 자, 그다음 60년대는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났고 바로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집권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시작하고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브라운각서 기억해두세요. 그 다음에 1.21 사태 뭐 등등 있고 닉슨 독트린, 냉전 완화, 그 다음 70년대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유신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 기억해두시고 저기 체육관 대통령 1차 상업화동, 김대중 납치 사건 뭐 이런 거 있었고. 자, 이제 이 유신정권 몰락하게 된 거는 김재규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 11.6 사건이 나고 12.12 사태랑 서귀파동이랑 이렇게 됩니다. 요거 YH 사건이랑 부마 민중분쟁. YH 사건? 그 여직원들 아닌가요? YH가 회사 이름이야, 회사 이름. 나중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역사 선생님. 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있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 박정희도 뭐 하나 세우는데 그거랑 이름이 비스무리해갖고 그 구분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병법은 북한 얘기고 4.13 호원조치 헌법을 지키겠다 했는데 결국 6.29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로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때 88 올림픽이 있었고 남북 유엔가입 91년도 기본 합의서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인데 지켜지진 않고 김일성이 94년도에 사망하고 97년 IMF 그 다음에 2000년대는 뭐 6.15 개성공단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자,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봅시다. 여순 사건, 국회 풀악치, 김구 암살, 6.25 전쟁, 자유당, 발췌개헌, 제네바 협정, 4.4.5 입개헌, 진보당 사건,
315랑 419로 몰락하고. 네,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네. 해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수고하셨습니다.